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 탑치과 연문서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상담 때부터 우리 스캐너를 이용해서 내 환자 만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디지털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제는 디지털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 스마트폰이 가장 완벽한 디지털이죠. 여기 들어오는데도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카메라도 다 필름이 없어지고 디지털이고 이러한 디지털의 일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필름 카메라를 보다가 디지털 카메라를 본 순간 이거는 진료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덴포토를 만들게 됐죠. 치과에서 가장 필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우리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사실은 2차원밖에 찍어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 3차원 상담기구가 굉장히 필요했죠. 우리가 치과에서 사실 우리 학교 때 실습할 때 보면은 골드 크라운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스텝들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고 또 여기서 굉장한 손재주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갈수록 없어져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기공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졸업생 중에 점점 없어져 갑니다. 다 디지털을 원하죠. 그래서 사실 러버 인프레이션을 대신하는 게 인트라오럴 스캐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스캐너에 대해서 절반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트라오럴 스캐너의 가장 큰 장점은 스톤을 붙지 않고 이렇게 풀마우스를 전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인트라오럴 스캐너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환자한테 20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어떤 보철물이 나올지를 상담을 하려고 만든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환자를 상담하게 되면 훨씬 더 동의율이 높아지고 이 치과는 그래도 굉장한 걸 가지고 나오고 상담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3D 프린터나 밀링머신으로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사실 디지털은 우리 치과에서 굉장히 많이 존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3D 프린터도 있고 임플란트는 태생부터 디지털입니다. CT가 있고 스캐너가 있으면서 이미 디지털은 여러분들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디지털을 활용을 잘 못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냥 스캐너라는 거는 단순히 러버 인프레이션을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에 있어서 스캐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CS3700을 갖고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상담의 성공률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보통 작은 환자까지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전치부 크라운이라든지 이러한 예민한 부분이 있을 때는 스캔을 해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보시면은 보통 스캔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죠. 디자인을 한 거를 사실은 저도 볼 수 있고 기공사도 볼 수 있고 환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가 훨씬 더 오류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CS3700에 내장되어 있는 자체 소프트웨어예요. 스캔플로우 내에서 간단한 템포라리 정도, 크라운 하나 정도를 만들 수 있고 인레이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대합치 만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마진 트리밍이죠. 아날로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인공지능이 마진을 트리밍을 해주지만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이 자동적으로 디자인된 게 라이브러리에서 들어오면은 이 상태에서 템포라리를 출력을 할 수도 있고 크라운을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이 스캐너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몇 개 안 되는 스캐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것도 다 비용을 들여서 사야 되죠. 또 하나가 저희 병원에도 교정과 원장님이 계신데 옛날에는 이거 환자 하나씩 올 때마다 이렇게 장식물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이거 놓을 데도 없고 또 이거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다 없앴습니다. 이걸 없애면서
과거에 계측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계측을 이렇게 버니어 캘리퍼스로 계측하고 뭐 브라스 와이어라고 굉장히 귀찮은 관계를 스캔 한 방 하면은 다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측이 돼서 나옵니다. 사실 이거를 넣는 부동산의 가격이면 스캐너를 여러 대 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를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교정 계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성과 신속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환자가 오면 셉도 저절로 분석을 하고요. 저절로 분석을 하고 거기서 셋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즉시에서 환자를 보여주고 상담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교정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스톤 부어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스톤을 붓는 그 순간 그 환자는 내일이나 다음날 와야 돼요. 그래서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은 환자 스캐닝하고 나면은 저는 상담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환자분 오시면 스캐닝 하시고요. 제가 스캐닝하는 동안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런 모양의 치아가 나올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단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제시해서 환자의 동의율을 높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제가 방금 전에 이 회사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인공지능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과거에는 저것도 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시대가 돼서 크라운의 디자인도 어느 정도 나오고 교정의 셋업도 어느 정도 나오는 시대가 여러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에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가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이 치아와 잇몸을 구분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거를 세퍼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치아와 잇몸을 분리하는 이 부분을 인공지능이 요즘은 자동으로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면 사실 이 쉘을 그대로 따면 템포라리가 되는 거고요. 이걸 움직이면은 교정이 약간 인공지능으로 되는 거고 그거를 다시 템포라리로 만들면 변했을 때의 아이디어란 브릿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솔루션들이 많은데 이러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위해서 이러한 스캐너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캐너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또 환자를 저희가 아무리 사진을 찍고 또 아무리 환자를 우리가 또 옆에다 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어땠었지 하고 볼 수 있는 상태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교합점도 다 찍히고요. 어디가 교합이 되는지 마치 교합지를 찍어 놓은 것처럼 교합점도 다 찍히고 계측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인터아치 디스크레판시나 캐나인 투 캐나인 랭스나 이런 것들을 전부 쉽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분석하는 모드도 이 CS3700 내에는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체어사이드는 지금 보시면은 인트라오럴 스캐너, 그 다음에 이 스캐너 안에 특별하게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요즘에 프린터 소재나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저쪽에 있는 카브 프린트는 4K를 지원하는데 굉장히 강도도 좋고 우수한 템포라리와 가이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굉장히 작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정한 체어사이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나는 이거를 디자인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포인트 디자인 센터에서 어느 정도 디자인해서 바로 파일로 쏴줍니다. 이게 스캔해서 보내주면 보낸 거를 다시 디자인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디지털의 어떤 장점을 할 수가 있죠. 모델 떠서 기공소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센터와 각 치과와의 연관성을 갖고 우리들이 어떤 유기적인 것들을 많이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제 스캐너를 이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환자가 교합이 좀 이상하다고 오시면 그냥 이렇게 교합지 몇 번 찍고 스캔을 합니다. 스캔하면 교합지 찍힌 것까지 다 스캔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3차원적으로 상담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인상 체득이 비용이 절약되고 석공운영 시간 절약, 이거는 반밖에 안 되는 얘기고, 이걸 디지털 치과 마케팅 효과와 환자 상담에서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임플란트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주소가 뭐냐면 엊그제 이쪽에 있는 치아가 저절로 빠졌어요. 앞니가 모두 흔들려요. 이렇게 온 환자. 이 환자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왔다면 전치에다가 임플란트 몇 개 넣어야죠. 자, 여기서 몇 개의 문제를 만납니다. 자, 앞니 임플란트를 하면 그냥 없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뭔가 템포라리를 만들어줘야죠.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와이어 템포라리 덴처를 생각하겠죠. 두 번째, 이거를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다 보니 발치하고 즉시 심으려다 보니 어디에 뼈가 있고 없는지를 모르고, 사실 저는 외과 전공했지만 이거 플랩 여는 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런 데는 우리가 블레이드 넣어보면 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게 깊게 들어가겠죠. 겁나죠? 아,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건지. 자, 그러한 곤란한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아, 이거 와이어 템포랄이 다음에 껴드려야 되니까 오늘 인프레션 뜨세요. 그러면 우리 위생사 스텝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 이거 인프레션 뜨다가 빠질 것 같은데요. 무서워서 못 뜨겠는데요. 저도 무섭죠. 자, 이거를 한 방에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캐너로 스캔을 합니다. 스캐너로 스캔하다가 치아가 빠지진 않겠죠. 그래서 스캐너로 스캔을 하고요. 들어가야지. 그러면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은 일단은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시뮬레이션, 가이드를 이용해서 가이드 소프트웨어와 템포라리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뮬레이션을 만듭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환자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자, 스캔한 다음에 바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당신 치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환자가 봤을 때 괜찮아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픽스처도 다 넣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뽑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환자가 동의를 이 정도로 해서 그 자리에서 얻어냈으면은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자, 스캐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스톤을 부어서는 안 되고 발치하고요. 자, 과거에 이거 플랩을 열으려면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플랩을 열지 않아도 저는 뼈가 어디 있는지가 다 보이죠. 그러면 요렇게 임플란트를 플랩넷으로 4개를 넣고 어버트먼트 미리 커스텀이 제작이 됩니다. 커스텀 제작된 거를 끼우고요. 자, 이런데 버칼 쪽에 본그래프트 했으면 한 바늘 정도 꼬매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된 상태로 그 위에 아까 시뮬레이션의 모양과 똑같이 제작된 템포라리를 껴줍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있는 체어사이드 밀링 머신인데요, 저희 병원 내에서 이 커스텀을 직접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하고 템포라리를 직접 깎는 저는 밀링 머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저는 사실 프린터보다는 밀링 머신으로 템포라리 크라운과 가이드를 출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린터는 시간이 더 걸려요. 후경화를 해야 되고, 냄새 나는 거 손으로 만져야 되고, 누군가는 옆에 붙어서 워시하고 후경화해야 되고, 밀링은 시간 이런 거는 4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짜리 가이드는 당일날 뽑아낼 수가 있어요. 프린터로는 좀 어려워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건 그냥 나오면 마치 우리 조립식 블록처럼 비틀면 떨어지니까 폴리싱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강합니다. 밀링 블록은 축성 방식이, 프린터는 축성 방식이라 자칫하면 몇 개월 쓰면 깨지는데, 밀링으로 민 템포라리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5축 습식 머신을 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환자한테 당신 치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고 보여줬는데, 그날 환자는 이렇게 끼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 계획과 결과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스티치 하다로 왔을 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시밥이 아직도 있죠. 이렇게 환자한테 끼워줘. 자, 이렇게를 끼워냈는데 어떻게 되느냐, 환자가 이제 하나가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이쪽이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 송곳니가. 이쪽하고 이쪽이 좀 더 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좀 다듬어주고 이걸 다시 스캔을 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 보철물이 나왔을 때 어떨까요? 환자가 자기가 생각한 거와 똑같은 보철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손으로 만들면은 그거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건 그냥 방어용이지 어떤 목업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기준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과 결과가 일치해서 리메이크가 거의 없는 보철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보통 이거 몇 달 써야 되잖아요. 저는 2벌 해놓습니다. 2벌 정도 해놓고 깨지면 어느 때건 그냥 한 벌 더 끼워주고 복제가 되니까, 이게 사실 재료비는 몇 천 원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만들면 그런 게 없겠죠. 그러려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이드와 그거를 완벽하게 호환한 스마트 가이드 키트입니다. 지금 이건 포인트 나비 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래서 9mm 아래서 모든 임플란트가 헥사도 맞추고 그 다음에 깊이도 맞춰줘야만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트라오럴 스캔을 하고요. 자, 지금 이제 모든 자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CT를 찍어서 그 다음에 스캔을 해서 자, 이 상태를 환자한테 보여줍니다. 저렇게 3차원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픽스처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보여줘요. 픽스처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봐야 되죠. 뼈가 어느 부분이 제일 좋은 위치인지. 자, 기왕이면 임플란트가 들어갈 부분에 뼈가 많은 부분, 또 뼈이식이 그래도 최소한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내줘야 되고, 가장 심미적인 부분, 링구알 쪽으로 홀이 다 와서 나중에 향후에 스크류만 조이고 풀면은 브릿지가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완벽한 보철물을 만들기 위한 탑다운 방식의 임플란트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자, 전부 홀 링구알 쪽으로 왔죠. 환자가 오면 이렇게 상담하고, 자, 이게 밀링으로 나온 부분이고 발치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PT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포인트 나비 키트를 이용해서 지금 포인트 나비 키트에서 이렇게 발치화 전용 드릴이 있습니다. 발치화는 아무래도 미끄러지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발치화일 때나 뾰족한 리치일 때는 2.2mm의 튜브를 써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하는 그 드릴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계별로 드릴이 머무는 시간은 약 한 5초 정도입니다. 히팅이 될 순간이 거의 없겠죠. 자, 픽스처가 들어가고 있고 2등 끝까지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은 라쳇으로 반드시 맞춰주면서 헥사와 깊이를 정확히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리게이션 잘 해주시고, 라쳇으로 정확한 위치를 맞춰준 다음에 헥사도 맞춰주시고 깊이도 맞춰주고요. 자, 저렇게 쿨링을 한 번씩 중간에 해줘가면서 내가 드릴 바꾸는 동안 쿨링 한 번 그렇게 해줘가면서 쿨링 해주고요. 거의 물속에 있다시피 한 상태에서 드릴링을 합니다. 그래야 히팅을 방지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그게 정확히 위치됐다면 미리 나온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그냥 위치시키면 저절로 맞고요. 자, 거기 템포라리가 전부 링구알 쪽에 홀이 있죠. 저렇게 그냥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뭐 안 맞으면 살짝 리베이스 해주면 되고요. 환자는 저렇게 하고 집에 가는 거죠. 일주일만 돼도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컴퓨터로 모든 것들을 만들면은 이 계획과 결과가 똑같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요즘 그래서 밀링을 많이 저는 주로 하고 있고요. 밀링으로 하면은 당일 식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부 같은 경우도 당일 식립을 하고 있고, 이 케이스는 스트라우마 키트고, 마지막 케이스를 하나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지금 치아가 3개 있어요. 이 환자가 이 치아가 너무 아프다, 우리 위에 송곳니가 너무 아프다고 우리 병원에 오신 환자입니다. 한 번도 덴처를 안 끼워봤대요. 근데 이분이 돈이 진짜 없다가 무슨 일인지 갑자기 좀 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 좀 한번 해주세요 하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제일 문제가 오셨는데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TM 조인트의 어떤 위치라든지 버티칼 하이트라든지 어떤 맨디블의 포지션을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맨디블을 움직여야 거기에 맞는지를 완전히 잃어버리신 분이죠. 자, 이런 분들은 템포라리로 상당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조절하면서. 자, 그러면 과거에 같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플랩을 열어서 임플란트들을 마구 넣어서
막 굉장히 힘든 수술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덴처를 막 끼워가지고 힘들게 써가면서,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는 덴처를 저희 병원에서 거의 안 해요. 사실 덴처를 수선하는 걸 제일 전 외과 전공이라서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템포라리 덴처를 안 쓰는 이 보철물들을 만들어 볼까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이드를 만들었죠. 가이드를 만들고 이렇게 10개에서 20개의 임플란트를 하루에 넣습니다. 가이드를 할 때는 여기 남은 치아들을 발치하고 가이드를 넣는 게 아니라 있는 채로 수술을 하고 끝나면 빼내야 돼요. 그래야 가이드가 잘 어댑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 구치부는 요즘에는 사실은 어버트먼트를 커스텀을 많이 안 써요. 왜? 기성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성 어버트 라이브러리가 다 들어가 있어서, 아니 가이드까지 썼는데 커스텀을 왜 써? 전치부는 어쩔 수 없어요. 각도가 안 나올 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부는 커스텀을 만들고요. 그래서 동시에 꽂아주고 당일날 이걸 넣습니다. 이분이 그날부터 생전 못 드시던 음식을 이렇게 끼워드려서 당일날 이 완전히 변한 음식 생활이 나오면서부터 만족을 했어요. 지금 이분이 4년째 팔로우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시뮬레이션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못하죠. 이건 기공소 센터의 힘을 빌어서 기공소에서 보내온 시뮬레이션이고요. 일일이 하나하나씩 전부 시뮬레이션을 맞추고요. 자, 시작하죠. 이제 캐나인 하나를 남겨놓으니까 훨씬 더 가이드의 어댑이 좋습니다. 하나 심는데 사학은 약 4분, 그러니까 40분 정도면 위에 10개가 다 들어가고요. 하학은 드릴링을 한 번씩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하고 템포라리 맞추는 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게 어떻게 부르는 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1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3시간 만에 이분은 이제 완전히 이를 가지고 생활이 바뀐 상태로 오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 붙여놔요, 한 개씩. 왜냐면 이제 하나 심을 때마다 하나씩 떼어냅니다. 저희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저렇게 하나씩 다 붙여놓고 하고요. 자, 하악해야죠. 쿨링이 생명입니다. 자, 이렇게 로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러한 로딩에 견딜 수 있는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즉시 로딩. 옛날같이 묻어놓고 3개월, 6개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UV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100% UV를 가지고 식립 초기서부터 바로 친수성을 갖고 그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골유착이 시작이 되게끔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친수성 쭉 딸려 올라오죠. 그래서 이러한 친수성을 갖고 하는 임플란트가 가장 이렇게 이미디어트 로딩에는 적합한 임플란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헥사까지 꼭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그걸 잘했다면 어버트먼트는 저절로 맞아야 됩니다. 헥사까지 저절로 맞아요. 전부 헥사 타입으로 한 거고요. 자, 템포라리 넣으면 탁 하고 들어갑니다. 템포라리 넣으면 잘 들어가죠. 문제는 교합이 안 맞아요. 이 교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이 전혀 몰라. 그래가지고 이 교합을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 번 맞춰내서 템포라리가 디지털로 이제 여러 벌이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도 물었다가 이렇게도 물었다가 이렇게도 물었다가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템포라리는 한두 번 더 바꿔줬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근데 이 템포라리가 마무리가 돼서 잘 씹으니까 그 템포라리를 더블 스캔을 하면은 바로 그 마지막 보철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 보철은 너무 또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이 여태까지 있었던 아날로그와는 다른 어떤 결과물을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디지털은 왜 있느냐? 저는 술자와 여기 하나 더 환자의 의견이 반영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데이터가 다 보존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환자와 소통, 그 다음에 진료 중에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다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스캔으로 스캔을 해서 환자를 상담하고 났는데 어느 날 환자가 와서 나 여기 니네 병원에서 치료받다 이가 깨진 것 같아.
제가 스캔한 파일을 보여드렸죠. 보세요. 그때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환자가 왔으면 포토 찍고 상담했다면 이제는 뭐 작은 환자야 지금도 그러면 되지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환자들은 스캔한 파일들을 보관해야 되는 시기가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조금 어수선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뭐 모쪼록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